뭔 말인지 알지? 자, 아무튼 일단은 우리 성민이 열심히 시점하는 중인데 채점 미루지 마시고요. 그리고 거듭 말하자면 원래 채점 해오는 것까지가 숙제긴 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아깝다는 거지. 지금 5분인데 소미 한 5분 정도 더 주면 다 할 수 있나? 그럼 지금 5분이니까 혜린이도 한 10분부터 제가 질문을 받을게요. 그래서 이제 틀린 것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뭘 질문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번 푸는 그 소단원, 중단원 이번에 드려봤는데 물론 저희가 지금 푸는 책이 막 어려운 책은 아니어서 조금 이 책보다 어려운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또 오래 했으면 제가 매번 했던 말인데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배울 때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과 계산을 잘 하시면요. 사실 그 유형 문제란 것들도 저희가 안 풀어봤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친구도 우리가 배운 개념 내에서 풀리게 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막상 해보면 또 제가 질문 설명 드릴 때 들어보시면 굉장히 또 평온하게 설명 드릴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기본으로 가요. 기본으로. 연속의 뜻. 기본으로 가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께 물어볼게요. 수칭을 해도 되게 기특하네. 이렇게 쉬고 싶은데 혹시 두 친구는 쉬고 싶은데 그 부모님 설득에 실패하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오케이. 훌륭합니다. 확인 다 했어요? 자, 그럼 일단은 저희 지난 시간에 새로 배운 건 없구나. 복습하려고 했더니 아무튼 1단원 다 끝났고 그래도 1단원 끝난 김에 한번 쭉 말씀드리자면 1단원 제목이 극한과 연속이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프 관련 문제도 있고 식 관련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나 물어보신다면 개인적으로 극한 쪽을 좀 열심히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당장 이제 오늘도 이제 미분이라는 걸 들어갈 텐데 결국 이 미분이라는 거의 원래 정의도 극한으로 정의가 되고 그래서 이 책 끝날 때까지 극한이 이제 우리랑 함께 할 겁니다. 리미트라는 기호. 그래서 이제 극한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특별히 연속이라는 거는 뭐 말하자면 극한 값이랑 함수 값이랑 어떤 관계가 생기는 걸 연속이라 불러요. 제가 이제 극한할 당시에는 함수 값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이 연속부터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 연속이려면 걔네 둘이가 존재해야 되고 같아야 되거든요.
이어져 있으려면. 그래서 연속은 뜻으로 시작해서 뜻으로 끝나니까 꼭 뜻을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연속 마지막에 소개드렸던 두 가지 정리 중에서도 사이값 정리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의 정리는 막상 풀어보시면 그냥 최대값 구해라 뭐 그런 문제가 그냥 나와요. 근데 이제 사이값 정리는 뭐 증명이라는 것도 약간 할 줄은 아셔야 되고, 특히 대표 문제들 양 끝점 넣어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지 그걸 체크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니까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문제 좀 풀어본 것 중에 바로 질문 좀 받겠습니다. 자, 네,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소다른 평가 45쪽에 11번이요. 오늘도 질문도 길게 받을게요. 자, 11번 문제, 혹시 이 문제 기억 안 나시나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중간에 수업 자료 하나 드린 적 있는데 이제 그때 원래는 제가 그날 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그 다음 숙제 검사 시간에 얘를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수업 자료 들어가가지고 했던 말 중에 어떤 말이었냐면, 이 문제는 통째로 암기해라. 뭐를? 자, 문제의 조건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무한대 조건이 나오고 둘 중에 하나가 숫자,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문제가 있다는 거야. 혹시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어떻게 조립하라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얘를 저희가 조립해가지고 새로운 조건을 만들고 내려가셔야 된다 했던 그 문제거든요. 그 조립하는 아이디어는 이런 아이디어죠. 저기 있는 무한대를 분모 자리로 내리고 요 숫자를 분자 자리로 올리면요, 얘는 어떻게 된다고? 이제 이 아이디어야. 이 문제에 이 아이디어를 출발합니다. 이게 0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뭐 이런 식의 내용 기억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너가 앞으로 이 문제는요, 통째로 외워라. 가끔 말하죠. 통째로 외울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합니다. 얘 한 번 더 분리해 보시면 리미트, 자, 이렇게 두 개 분리할 수 있겠죠. 자, 분리해 보시면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나요?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다고? 여기서 이 친구를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얘만 따로 떼볼게요. 자, 이게 얼마나 얘기야? 이게 왜 0이죠? 4 빼기 3 곱하기 뭐시기가 0이라는 얘기거든요.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면 얘가 얼마나 얘기야? 자, 이거 이용한 혹시 모양 만들기 기억나세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분모 문제 뭐 하면 돼? fx를 뭐? 나누시는 그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유명한 시험 문제니까 통째로 외우세요. 이 세팅 자체를. 한 개가 무한대, 한 개가 숫자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또 혹시 했던 거 기억은 나니? 친구? 한번 한 적 있죠. 사실 그 당시에 그 프린트에 있던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자, 이거 캡처한 거예요. 자, 또 한 번 질문 받겠습니다. 자, 물어보세요. 자, 44쪽에 6번 바로 앞장입니다. 자, 얘는요, 일단 가이드하자면 지금 이 상태에서 분모의 최고차항 나누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얘 유리화를 먼저 해야 됩니다. 다시. 너네 이 상태로 분모 분자에다가 질문을 해볼까? 우리 이제 x가 무한대 꼴일 때는 전략 중에 하나가 그 분모의 최고차항 나누기였잖아. 혹시 이런 것도 차수가 있다는 말 기억나세요? 얘는 굳이 말하면 차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2분의 루트 x로 나누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상태로 분모 분자를 이걸로 나누시게 되면요, 분모 자리가 0이 나온다는 거예요. 해보시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플랜을 배웠잖아. 그 중에 하나, 유리화를 하시는 거야.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아역이었나? 제가 한 말 중에 뭐가 있냐면, 특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유리화를 보통 언제 많이 하냐면, 지금 요거 루트랑 루트 사이가 마이너스죠. 특히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일 때는 유리화를 보통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분모 분자를 둘 다 유리화해 줘야 돼. 다시. 자, 예를요, 가이드 하자면 분모도 유리화하시고 분자도 유리화하시라는 거야. 자, 분모부터 해볼까요? 자, 얘 유리화하시면 암산할게요. 자,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분모 자리가 7만 남겠죠? 그리고 분자 자리는 요 가운데가 플러스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플러스로 바뀝니다. 자, 반대로 여기 분자를 한번 유리화해 보시면요. 분자에는 4가 남고요. 자, 분모 자리에는 자, 이런 식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이해돼? 그 다음에는 너가 아는 전략. 분모 분자에 나누기 루트 x를 하는 거예요. 해보시면 혹시 암산할 수 있나? 해보시면 얘네 둘 다 뭐가 될 것 같아요? 하나만 해볼까? 여기다가 루트 x를 나누시면요. 밑에 쓸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x가 무한대니까 얘 뭐 돼요? 그럼 여기에 이제 결국 뭐가 된다는 얘기야? 루트 1, 여기 1 된다는 거야. 얘도 1이겠죠? 얘도 1, 얘도 1. 전부 다 1로 바뀝니다. 계산해 보시면 분모가 얼마가 나올까요? 7이 아니죠? 1 더하기 1이잖아. 2 곱하기 7이니까 14고요. 분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막상 이제 계산을 많이 해본 것처럼 보지만 또 이제 막상 해보면 그러니까 사실 이 극한은 정말 계산이 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을 줘도 극한 값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저희는 앞으로.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그러니까 틀리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은 처음이잖아.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자, 소명 질문해 보세요. 48쪽인데요. 자, 48쪽의 9번입니다. 이 문제 맞나요? 자, 요거 발전 문제 48쪽의 9번 한번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자, 위에 보시면 우리 고1 때 많이 봤던 쪼개진 함수,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2층 끝날 때까지 이런 느낌의 함수를 좀 생각보다 많이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쪼개진 것도 불편한데 위에 있는 식에는 심지어 절대값도 들어있네. 그래서 이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 위에 있는 이 식을 한 번 더 쪼갤 겁니다. 어떻게? 우리 절대값 풀 때 기본은 뭐라고요? 저 친구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또 쪼개시면 0보다 클 때는요, 여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작을 때는? 즉, 이 fx라는 함수는 총 하나, 둘, 세 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세 개로 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자, 사실 근데 좀 보기 불편하시면, 여기다가 다시 한번 식을 한번 써볼게요. 다시. 자, 지금 총 식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0보다 클 때는 1 쓰면 되고요. a가 0일 때는, x구나. x가 0일 때는 a 쓰면 되고요. 0보다 작을 때는 이거다. 총 식 3개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문제 밑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fx로 만든 fx를 2번 곱한 새로운 함수입니다. 자, 여기 제곱이라고 써있지만 너네 제곱이 같은 말이 이건 것도 아시고요. 우리 요 근래 뭐 다른 책에서도 이런 상황 많이 나왔습니다. 10 곱하기 10꼴로 새로운 함수입니다. 자, 이 친구가 뒤에 보시면 이 문장 보이세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더라. 라는 문장이 나오면 제가 항상 이제 무슨 말이냐면 실수 전체를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이 문제 어디를 건드릴 것 같아요? 당연히 0을 건드리지 않겠네요. 왜냐면 지금 이 함수 자체가 0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상한 수 말고 0에 한번 건드려 볼게요. 즉 이 말이 맞다면 x는 0에서도 연속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계속 말하지만 연속은요 꼭 이거에다 믿음이 생겨야 돼요. 뜻으로 뜻으로 자, 뜻으로 갈게요. 자, 연속의 뜻이 뭐지? 첫 번째 극한값 문제거든요. 오케이, 극한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근래 계속 말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0보다 클 때 작을 때는요 극한값도 어떻게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따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제가 제곱인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같은 말이잖아. 그리고 우극한도 존재해야 되고요. 자, 한번 도와주실래요? 위에 거 먼저 할까? 0에서의 좌극한 쓸 때는요, 이 셋 중에 누구 써야 돼? 얘 써야겠죠. 극한의 성질 이용하시면 요거 이제 두 번 거신 거잖아. 여기에 이제 뭐 곱하기 뭐야? 이렇게 두 번 쓰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좌극한 값입니다. 1. 자, 밑에 있는 우극한은요, 셋 중에 누구 써야 돼? 맨 위에 거 써보시면 1 곱하기 1이니까 1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극각각 존재합니다. 1로. 그럼 두 번째 뭐 체크해야 돼? 자, 함수 값은요, 제일 쉽죠? 그냥 요 식에다가 0 대입하시면 됩니다. 여기 함수 값인 거잖아. 자, 얘는요, 셋 중에 가운데 거 써야겠죠? 여기서 뭐 나온다? 근데 연속이란 말은 얘네들과 얘네들 다 어때야 돼요? 여기서 이제 A 값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자, 마지막에 조건이 양수 A거든요. 자, 뭐 이런 느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함수의 어떤 생긴 모양이 어떻든 뭐 그래프를 주든 어쨌든 연속이 나오면 보통 연속의 뜻을 먼저 한번 접근해 보는 거예요. 자, 또 여기 페이지인가요? 자, 같은 페이지의 속에 밑에 내려가면 괜찮아요 이제? 자, 이거 필기해 보시고요. 10번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얘는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위에 함수 fx가 있는데, 자, 자, 얘랑 얘, 지금 여기 구간에서, 자,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구간이라는 기호인데, 혹시 그냥 얘 해석하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얘기야? x. 근데 가운데는 이상이라고 써야 돼, 뭐라고 써야 돼? 여기 대괄호일 때는 는 포함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실제로 오른쪽에 이 함수를 보시면 어차피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냥 어차피 여기 딱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 그래서 뭐다? 연속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는요, 사실 연속 위에서 한 것처럼 연속의 뜻도 한번 이용을 할 건데, 자, 밑에 보시면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최대값, 최소값이 요구하고잖아. 우리 보통 최대값, 최소값은요, 보통 어떤 식으로 구하라고 제가 요청하지? 보통 구할 때? 보통 우리 최대 지수를 구하기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fx의 뭐를?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푸는 거라, 실제로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얘네들의 위치도 아시려면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 건데, 저희가 위에 연속이라고 써있네. 그럼 저희가 이제 얘네들을 섞으면요, 연속이란 말은 여기 사이에서 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래프가 이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어져 있게 만드는 그림으로 만들어줘라. 그런 거를 또 상기하면서 실제로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일단은 한번 체크해봤고 몇 가지 좀 따라가 볼게요. 자, 먼저 어쨌든 두 번째 문장에 있는 이 조건부터 한번 건드려볼게요.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야. 여기 안에 있는 걸 다 해볼 수는 없단 말이야. 이 문제 뭐 건드릴까요? 자, 여기서 연속이래요. 근데 또 뭔가 하나 건드려야 됩니다. 어디? 이런 경계점, 이런 거 항상 건드리라고 했지. 보통 연속 쪽에 이런 문제 나오면 딱 경계점 딱 건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어떻게 하자? 그럼 x는 1에서도 연속이라는 얘기니까 칸이 좁네요. 여기 쓸게요. 연속의 뜻 바로 써볼까요? 자, 연속이란 말은 함수값. 자, 바로 할게요. 자, 이런 함수값은요, 밑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현재 는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 여기가 1입니다. 함수값이랑 누구랑? 극한값인데, 너희가 사실상 봐봐. 이 문제 많이 풀어봤으면 결국 극한값이란 것도 뭔가 대입하는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밑에 거 한번 썼으니까 사실 위에 걸 한번 더 쓸 차례예요. 그리고 위에 거를 쓴다는 말은 1에서의 무슨 극한이야 지금? 1에서의 좌극한인 거죠. 그리고 위에 거 쓸 때는 위의 식을 쓰면 됩니다. 좌극한 거 할 때는 위의 식.
이런 식으로 시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리고 여기서 우리 미정계수 할 때 많이 했던 그걸 잠깐 할 건데 얘가 어쨌든 지금 1 더하기 C로 수렴한다는 얘기잖아. 사실 연속이란 말은 얘랑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오랜만에 수렴한다는 거니까 얘 X에다가 1 대입하신 분모가 0 되는 거지. 분자도 뭐 돼야 된다고? 이게 0분의 0꼴입니다. 한번 이용할게요. 자, 분자에다가 1 대입하시면 뭐다? 자, 요런 식 하나 나옵니다. 요거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뭐 몇 가지 풀이법 소개드렸는데 시간을 더 만들 수 있는 거 알지? 얘랑 만나는 식 2개가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뭐 한 2가지 풀이법을 소개드렸는데 뭐 그 중에 하나 가보자면 위에 있는 친구 인수가 이게 있을 거잖아. 얘가 지워져야 되니까. 그럼 뒤에는 인수가 뭐가 있어야 돼? 요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2개 약분되면서 요거만 남는 거잖아. 여기다가 이제 1을 대입하는 거죠. 그게 극한값인데 여기 쓸게요. 얘가 이제 얘랑 같다. 요렇게 2개 만나서 식 2개가 나와요. 이거 너희가 매번 하던 그 숫자로 했던 거 똑같이 한 겁니다. 좀 문자는 많지만. 그래서 정리하자면 식 2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매번 이런 식 나오는 식 2개입니다. 아시겠죠? 정리 한번 할까요? 자, 위에 거 뭐 반대편 한번 이항에 적어볼게요. 이항하시면 A 빼기 B가 1인 거죠. 밑에 것도 한번 이항해볼까? 그럼 얘는 B 더하기 C가 0인 거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도 일단 해봤습니다. 정리도. 그리고 자, 저희가 이제 이어서 할 게 뭐냐면 사실 이 문제는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문자가 3개거든요. A, B, C. 지금 사실 이 조건에서는 식이 2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가끔 어떤 친구들은 막 한 개를 더 구하고 가려고 하는데 일단은 더 이상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 하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묻는 걸로 좀 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마지막에 묻는 게 지금 우리 어쨌든 이거 2개를 구해서 뺄 거거든요. 뺄 건데 방금 말한 대로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자, 위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뜯어볼게요. 자, 위에 올라가시면요. 요게 요식이잖아.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친구가 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는 100% 됩니다. 이건 100%거든요. 연속 때문에. 그럼 자, 얘 이거 2개 지우시면요. 이거 사실상 무슨 함수예요? 위에 거 1차 함수죠. 어쩌면 1차 함수를 요만큼 자른 거라 보시면 돼요. 어떤 1차 함수 요만큼 자른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건 지금 무슨 함수예요? 2차 함수죠. 2차 함수를 지금 요만큼 자른 거라 보시면 돼요. 근데 얘네 둘을 이어 붙였더니 뭐라고요? 연속이란 말은 어떻게 돼 있다고? 이게 이어져 있다라는 걸 상기하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려볼 건데, 자, 사실 이제 너네가 또 그 다음 좀 더 이해를 해볼 거야.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거든. 근데 한 번 더 보시면, 현재 이게 1차 함수인 것도 알고 있지만, 맨 앞에 이 자리가 기울기 자리지. 기울기가 양수면요, 무슨 모양이야? 이거 심지어 오른쪽 위로 가는 모양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체크할 수 있고요. 자, 밑에 있는 건 2차 함수인데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거 체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떤 거? 얘 지금 아래로 굴러오잖아. 질문, 얘 지금 꼭지점의 x값 얼마인 줄 아세요? 여기가 0이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가위를 좀 보시면요. 얘 지금 1부터 2까지거든요. 자르자면 아까 얘가 지금 1부터 여기 어딘가 1이 있을 거 아니야. 어디까지다? 요만큼이 남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 요만큼 남는다는 거야. 자, 어쩌면 이제 요게 좀 힌트로 작용이 돼서 그래프를 좀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해해보니까 그래프가 어떤 그림이다? 그래프 들어갑니다. 자, 빨간 색깔로 그릴게요. 자, 먼저 둘 중에서 얘부터 그리겠습니다. 자, 얘 지금 뭔지 몰라도 요만큼만 남는다고요. 요만큼만. 꼭지점 오른쪽이 잘립니다. 이건 100%예요. 그러면 적당히 이런 느낌 그리면 되나? 여기 지금 뭐냐, 밑에 있는 얘 그린 겁니다. 다시 위에 있는 얘 그릴 타이밍에 얘 1차 함수인데 사실 얘는 지금 뭐 정확히 어딘지를 알 수 없지만 모양이 똑같잖아. 이런 모양이거든. 근데 지금 얘네 둘이가 뭐라고요?
연속이라 했으니까 결국 이어져 있어야 되니까 이런 느낌 아니겠냐는 거야. 자, 이런 느낌이란 말 아시겠어요? 요게 이제 fx의 그래프 모양입니다.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요, 그러니까 앞으로 약간 습관하게 만드실 게 보통 최대값, 지속값 놓는 거는 그래프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즉 그래프를 그려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먼저 위에 있는 연속 가지고 식도 몇 개 만들어 봤는데 이제 이걸로 부족하단 말이야. 더 이상 식이 안 나와. 일단은 킵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시는데 이 문제가 감사하게도 얘 때문에도 그릴만 해요. 요게 정확히 이제 여기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돼야 됩니다. 연속이니까. 그럼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그럼 이제 최대값 어디서 나오는지 알겠네요. x가 얼마일 때? 오른쪽 끝이구나. 최소값입니다. 자, 이제 최대값, 최소값도 한번 실제로 구해보겠습니다. 대입해가지고. 자, 최대값. 자, 한번 구해보시면 얘 2는요, 둘 중에 어디에 대입해야 돼? 밑에다가 대입하는 거죠. 최대값 밑에 가는 겁니다. 대입하시면 최대값, 대문자 m이라고 쓸게요. 4 더하기 c 맞나요? 그리고 자, 최소값은요, 위에다가 대입하는 거지. 자, 위에 중에서도 요 식에다가 대입할게요. 이 식에다가, 약분한 요 식에다가. 대입하시면 최소값 뭐 나오세요? 마이너스 1 빼기 b. 그리고 이 문제는 두 개를 빼라고 했잖아. 요거 두 개 한번 빼보시라는 거야. 빼보시면 밑에 쓸게요. 차가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자, 이제 힌트. 뭐가 힌트야? 뭐야, 이거 쓰는데? 그러면 써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약간 이런 식이라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앞으로 나중에 어려운지 풀면 뭐 이런 느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이런 연속의 이미지, 그래프가 이어져 있구나. 뭐 이런 것도 이용하고 이제 우리가 어떤 식 두 개도 만들고 뭐 이런 걸 다 적절히 섞으면 이런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자, 또 자, 또 한 번 질문 받겠습니다. 107쪽에 11번 맞나요? 네, 가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읽어볼게요.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이거 우리 얼마 전에 봤던 그 문제네요. 제가 그 별표 치고 유명한 시험 문제라 했던 그 문제. 자, 첫 번째 문장이 이것도 이게 힌트라는 거지. 다음 함수. 어떤 힌트다? 다음 함수는 차수가 존재합니다. 즉 1차식, 2차식 그런 차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우리 요 조건 숫자꼴과 무한대꼴 두 개 나오는 문제 기억나세요? 약간 그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 문제는 재밌는 게 얘네 둘 다 뭐 한다? 그러니까 수렴한다. 어디 존재한다고 수렴한다. 까지만 알려준 거니까 이걸 가지고 몇 개 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같이 가볼까? 근데 혹시 이 문제 풀어봤으면요. 보통 이 문제가 이 조건 같이 나오거든요. 보통 이 둘 중에서 누구를 먼저 본다고? 누구? 둘 중에 무슨 조건? 자, 뒤에 있는 이거 보통 먼저 보는 거 아세요? 다시. 얘가 지금 존재한다. 얘가 지금 수렴한다라는 말은 존재한다가 수렴한답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다항식꼴은 제가 공식처럼 외우라고 하잖아. 특히 차수에 따라서. 지금 얘 수렴하려면 F가 어때야 돼요? 얘가 무조건 1차도 맞지만 1차식 이하가 돼야 돼요. 이거 숫자도 가는 겁니다. 요 자리가 숫자에도 수렴해요. 질문 요거 얼마로 수렴해? 0으로 가잖아요. 이게 이제 1차식 이하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꼭 1차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오른쪽에 값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몰라요. 근데 1차 이하일 거예요. 가능성. 그런데 자, 왼쪽에 얘도 지금 뭐 한다? 얘도 수렴한다 해서
아, 이거 정확하게 몇 차인지를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얘 뭐 돼야 돼? 얘 숫자면 돼, 안 돼? 이게 숫자면요, 수렴 절대 안 하죠. 그럼 발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재미있게 차수를 추리를 같이 해가지고. 다시. 자, 이 왼쪽도 수렴한다는 말은 정리하자면 1차식입니다. 상수는 안 돼요. 네, 아, 1차구나. 너 1차였구나. 라는 겁니다. 여기서 식의 뼈대 하나 만들 수 있겠네요. 자, 현재 문자가 몇 개예요, 이제? 여기 2개잖아요. 그런데 계속 말하지만 이거 식 몇 개짜리예요? 보통 여기 안에 식 몇 개 들어있다고? 식 여기 2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2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 가지고. 문자가 2개인데 식 2개짜리 식 남았거든요. 어떤 식 2개라고? 첫 번째 무슨 식? 저희 분모가 0이면 분자도 뭐가 돼야 돼? 요거 식 하나잖아요.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죠. 대입하신 B값이 얼마야? 그러니까 이게 따라가는 무슨 문제예요. 그냥 흔하게 흔한 문제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기대하는 건 이런 것들 이제 풀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거지. 그 문제예요. 즉 B값이 0인 걸 알게 됩니다. B값 나온 기념으로 한번 B 지우시고요. 그리고 그럼 fx가 ax 이런 꼴인 거잖아. 이 자리에다가 ax 대입하시면 x 지워지는 거 보이세요? a 값이 얼마나 되냐? 끝입니다. 이 문제가. 재밌네요. 이런 거 딱 하나 아마 시험 문제 이건 나올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문제거든요. 특히 이런 식의 다항함수라는 조건과 무한대꼴 하나, 숫자꼴 하나 이렇게 3개 나오는 문제. 근데 이 문제 약간 재밌는 게 존재한다라는 멘트가 나오는데 그럼 너네가 그동안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존재하려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유추를 하시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fx가 1차식이구나 를 알 수 있게 되고 밑에 있는 이 식은 계속 말하지만 식 2개짜리입니다. 그래서 문자 2개까지는 커버해 주는 겁니다. 11번입니다. 또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교상 푸시면서 아, 이런 거 나올 수 있구나. 뭐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소민이도 질문할 거 없니? 알쌈이형 뒤에도 뭐 질문하세요. 혜린아 뭐 추가로 질문할 거 없어.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일단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하게 될 미분은 오히려 지난 겨울방학 때 해본 적 있는 것들이라 좀 들어보시면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 잘 안 나겠지만 그 미분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행위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오늘 이제 오랜만에 복습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방학 때는 이제 미분의 뜻을 소개를 안 드렸어. 미분의 뜻이 극한을 배워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한번 뜻까지는 소개를 드릴 겁니다. 들어보시면 좀 난해하긴 해요.
이거 질문이 없는 건가 있는 건가? 45인데. 지금 이제 40분인데 제가 45분까지 좀 추가로 정리할 시간 드릴 테니까 45분에는 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오늘 많이 나가진 않을 거예요. 틀린 확인 다 했어? 틀린 문제 까먹고. 제가 이제 고등부 올라와서는 딱히 막 오답 노트에 써라 그런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또 보니까 노트 쓰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디에 하든 간에 상관없긴 한데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지 참고해서 대충 눈으로 보시고 그래 내가 이거 실수했네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것도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정말 옆에 있는 친구한테 설명이 가능할 정도로 이해를 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설명이 안 되면 이해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내 설명 들으면 이해되잖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 받을까요? 2번? 그거? 정리하고 풀면 되긴 하는데 지금 너가 이제 얘 정답이 연속이에 불연속이게?
왜 불연속인 줄 알아? 어디가 안 돼? 아니죠. 자, 우리 불연속일 때는 셋 중에 하나가 안 된다라고 말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뭐가 안 돼요? 제가 사실은 저희 알선 할 때도 한번 소개한 적 있긴 한데 너 말대로 쌤 이거 그냥 약분하면 연속인 거 아니에요. 가 아니라는 거지. 왜? 일단은요, 얘 결론적으로 함수값이 없어요. 자, 함수값은요, x에다가 마삼을 대입하는 거잖아. 얘 지금 x에 마삼 대입돼 안 돼? 얘는 지금 대입이 안 돼요. 그 말은 뭐다? 함수값이 없다는 거야. 선생님, 약분하면 되는데요. 약분이라는 행위를 해서 푸는 건 극한값 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수값 이런 거 물어볼 때는 약분 이런 걸 하지 않은 상태예요. 처음 이 상태에서 대입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해돼요? 얘는요, 약분에서 나오는 그 식과 이 식은 다른 식이라고. 뭐가? 정의역이 다르다라고 말한 적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수학자들의 의도를 가지고 x에서 마삼이 존재하지 않게끔 만든 식이에요. 근데 이제 너네 생각에는 약분은 되면 이거 약분에서 푸는 건 극한값인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극한값에 있는 거예요. 약분이 가능하니까. 근데 함수값은 없다라는 거지. 세모라고 치고 있는데 확인 다 하고 세모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답 확인했다는 얘기야. 그 전에 체크만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방금 너 세모치 문제 중에서 아까 질문한 그 문제 있는 거 아세요? 무한이랑 숫자 풀 그거 2개 조립하는 문제. 자, 죄송하지만 송이야, 원래 그 숙제였잖아. 오늘 뭐 남기 싫으시면 쉬는 시간 이용해서라도 마무리 짓고 확인 받고 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죄송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오늘 3시간 수업이긴 한데 거의 지금 1시간 거의 이제 1시간 되었거든요. 47분이니까. 그래서 좀 진행할게요. 자, 저희 날성 유형 가겠습니다. 이제 방학 때 배웠던 거 한번. 여러분들 복습이라 불러야 되나? 제가 알기로 서진이도 아마 영상을 보시겠지만 이거를 뭐 처음은 아니라고 들었던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 미분이라는 게 우리 이제 지난 방학 특강 때 했었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날성 유형 가시면 되고요. 원래 페이지는 37쪽을 할 차례잖아. 그쵸? 여기에 이제 원래 순서가 미분의 뜻 나오고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저는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자, 뒤에 넘어가서 몇 쪽 가시냐면 페이지는 43쪽입니다. 자, 사실은 약간 방학 때 했던 걸 먼저 할 겁니다. 오늘도. 먼저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나머지 시간에 앞으로 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요, 위에 한번 제목을 볼게요. 자, 제가 보통 이제 여기를 할 때마다 순서를 여기를 보통 먼저 시킵니다. 왜냐하면 너네가 체감상 앞에 있는 미분의 뜻을 먼저 하게 되면 말들 미분이라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방학 때 해봤잖아. 그래서 이제 자, 위에 보시면 제목이 하나 써 있는데 도함수. 어쨌든 오늘 1교시 내용은 이 도함수 만드는 거부터 한번 오랜만에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냥 함수라는 걸 알고 있잖아. 자, 그냥 함수. 보통 우리가 이 기호로 치면 fx라고 불러요. fx. 그리고 자, 이 함수라고 불리는 이 친구는요. 여러분들이 x에다가 뭔가를 대입하시면 이 식은 뭐가 나오는 식이지? 보통? 너네가 아는 용어 중에서 무슨 값? 어쩌면요, 실제로 우리가 고1 때 함수의 뜻도 배웠는데 제가 보통 비유할 때 일종의 자판기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함수라는 것도 자판기인데 함수 값을 주는 그런 자판기라 보시면 됩니다. 써드릴까요? 자, 이제 이게 이제 함수란 기호고 얘는 다시 뭐라고요? 함수 값 주는 어쩌면 뭐 그런 자판기입니다. 자판기라 쓸게요.
그런데 자, 위에 있는 도함수, 자, 얘를 먼저 설명드릴 이유가 뭐냐면 얘를 구할 줄 알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미분이라는 것도 어떤 동사거든요. 미분을 할 건데 이 친구를 구하면 이제 또 다른 자판기 하나를 미리 만드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자, 이어갑니다. 지금부터 자, 오랜만에 복습.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도함수라는 걸 만들 거예요. 도함수. 이 도함수라는 이 앞에 도가 이제 한자를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냥 바로 갈게요.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기호부터 말해줄게요. 이 도함수는요 fx 위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바풀대가 붙습니다. 저게 오타가 아니고요. 요게 이제 어차피 fx의 도함수다. fx의 도함수다. 자, 다시 실제로 읽으실 때는 fx의 도함수다라고 있습니다. 즉 이해하신다면 도함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혼자 있을 수는 없고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친구의 도함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위에 바풀대를 읽으실 때는요. 우리 학원 이름이잖아. 프라임. 실제로 읽으실 때는 f 프라임 x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뒤에 오늘 수업 방식은 약간 사실 약간 주입식이죠. 왜냐면 지금 뭐 정확히 이건 뭔지 모르고 하고 있어요. 주입식인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자, 이 함수도 자판기인데 자, 무슨 자판기냐면 우리가 이제 미분을 통해서 나오는 값, 뭐 간단하게 미분 값이라 부를까요? 자, 이 미분 값을 주는 자판기가 도함수예요. 즉 여러분들이 이제 얘를 먼저 구할 수 있으면 사실 미분 값을 구해라. 혹은 자, 얘랑 같은 말로 미분 개수란 말. 아마 지금 페이지 밑에 보시면 미분 개수란 말도 있을 건데 아무튼 이런 미분 개수, 미분 값을 구하는 자판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일단은 그냥 암기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겠죠? 자, 얘 만드는 방법은요 다음 장에 피드가 그러면 자, 이번 페이지는 뜻만 소개드릴게요. 도함수라는 게 우리가 이제 하게 될 미분 자판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판기 먼저 하겠습니다. 자판기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표시에는 이제 요 자판기의 원리, 요거의 뜻, 이런 거 들어보시면 근데 들어보시면 약간 이제 쉽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워낙 이제 미분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자, 다음 장. 자, 제목 마음에 들어. 자, 이제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될 함수들이 다음 함수. 자, 하나 설명드릴까요? 요거 제가 좀 제목만 그냥 좀 캡처할게요. 밑에 써 있는데 제가 방학 때랑 똑같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오랜만이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미분하게 될 함수가 다음 함수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지금 고2잖아. 여담인데 고2 때는 다음 함수를 미분합니다. 혹시 다음 함수가 뭔지 알지? 어떤 것들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이번에 저희가 3차 이상도 배워요. 3차 함수 등등등. 이렇게 다항식으로 된 함수를 다항함수라 불러요. 이게 이제 고2 수학 2에서 배우는 내용이야. 근데 우리가 좀 배운 함수가 더 있는데요. 이번에 고1 때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번 1학기 때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자, 걔네들은요 여담입니다. 걔네들은 고3 올라가시면 이번에 제가 알기로 내 친구다 미적분은 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2개 골랐고요. 미적분이라는 책에 가시면 뭐를 배운다? 이 책에서는 너네가 아는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얘네들을 싹 다 미분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했지만 저 책이 어렵냐 물어보신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러니까 사실 약간 저런 것들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건 어려운 게 맞는데 이 책 공부하면서 약간 느낌을 받아가시면 사실 이 책이랑 구성은 똑같다라는 거야. 이런 순서를 좀 배울 거니까 이번 책을 많이 까먹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자, 이 다음 함수는 만만해요. 생긴 모양이 뻔하니까 뻔한 것만 미분해 볼게요. 다들 아마 뭐 기억나실 것 같긴 한데 자, 미분하는 규칙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규칙만 외우시면 됩니다. 주입식이에요.
자, 첫 번째. 너네 이제 밑에 보시면요. 자, 어떤 꼴? 기본적으로 다항함수니까 당연히 이런 모양의 항들이 있어요. 항마다 뭐 2차, 3차, 4차 저런 차수가 있는 항들이 있잖아요. 얘네를 자, 미분하는 거. 미분이란 건 동사입니다. 액션. 자, 미분을 하는 겁니다. 자, 혹시 오랜만에 기억나나? 소미야? 얘 미분 어떻게 하더라? 자, 위에 있는 숫자를요 어떻게 한다고? 앞으로 하나 떨어뜨린 다음에 위에를 어떻게 하자고? 편하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별것도 아니잖아. 연습해볼까? 예를 들어서 x의 5제곱 그럼 얘 미분하면 혜린아 혹시 기억나세요? 뭐 나올까요?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까? 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미분하면 얘는 소미야 뭘까요? 뭐라고? 2x. 하나 더 해볼까? 자, x를 미분하면 혜린아 얘는 뭘 것 같아요? 요것도 가능합니다. 여기가 이제 1이라고 치면요. 1을 떨어뜨리고 위에다가 하나 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1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게 첫 번째 규칙입니다. 두 번째 규칙, 자, 두 번째는요. 어떤 뭐 숫자, 자, C라고 쓸 건데 어떤 상수항. 이게 너네가 아는 숫자, 상수항이거든요. 혹시 이거 기억나니? 혜린아? 숫자는 미분한 게 뭐다? 뭐 5라던가 10 숫자는요 미분하시는 0입니다. 네. 숫자는 미분한 게 0이다 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숫자 5 소미야 미분한 게 뭐라고? 네. 외우시면 됩니다. 규칙이 몇 개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규칙입니다. 다 왔습니다. 세 번째 규칙은요 너희가 실제 밑에 문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 실제로 자 이런 느낌의 어떤 항이 하나 있을 때 어디 자리에? 요 자리에 역시나 또 어떤 숫자 이런 숫자가 어떤 곱해져 있는 게 더 일반적이거든. 그렇잖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순수하게 안 돼 있고 뭐 앞에 숫자 같은 게 하나 곱해져 있잖아요. 자 이렇게 숫자가 곱해져 있을 때는 자, 미분을 어떻게 하냐면 외우겠습니다. 자, 이 숫자는요, 어쩌면 그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숫자는 건드리지 않고, 아까 왼쪽에서 요거 미분하는 거 배웠잖아. 사실 그것만 한번 미분한 걸 곱하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돼요? 다시. 숫자가 곱해진 경우는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는 건드리지 말고, 뒤에 있는 요 항만 미분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공간이 없네요. 오른쪽에 쓸게요 저는. 자,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까? 자, 5x 3제곱. 자, 얘 미분하시면 자, 요거 혹시 혜린아 뭐 나올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한다고? 곱해진 숫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친구만 미분하시는 거예요. 3x 제곱. 그래서 두 개를 곱하시면 돼요. 이런 식의 규칙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공간이 이렇게 애매하게 안 쓰다 보니까 10x 제곱 얘 소미야 미분하면 뭐라고? 자 이거 마찬가지죠. 숫자 건드리지 말고 뒤에 거만 미분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7x 혜린아 7x는 미분한 게 뭘까요? 자 7입니다. 그래서 여담인데 어쩌면요 굳이 하나 추가로 필기하자면 어쩌면 3번 성질에서 뭔가 이어지는 내용인데 하나 써줄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알면 좋은 상식이에요. 어떤 상식? 너네 밑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런 느낌의 상황 언제? 숫자 곱해져 있는데 여기 위에가 이런 식으로 1차 항일 때 안 나옵니다. 색깔이. 그냥 빨간색으로 쓸게요. 자, 여기가 1차 항일 때 이럴 때는 결론적으로 미분하시면 뭐 나옵니다? 그거 그냥 숫자 K만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K만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문제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52번부터 문제가 쭉 나오는데 일단 해볼까? 자, 52번부터 57번까지. 그냥 쭉 해보세요. 그냥 시간 낼 테니까 한번 쭉 그냥 해보세요. 사실 이게 다예요. 자, 미분 설명 끝. 1분 드릴 테니까 최대한 많이 풀어봐. 수업 방식이 약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미분 자판기를 먼저 만들 줄 알면 솔직히 저희가 앞에서 오늘 뭐 뜻도 소개드리고 할 건데 솔직히 결국은 얘를 더 많이 써요. 뭐 뜻으로 풀죠. 그냥 도함수로 풀 건데 물론 제가 오늘 이제 좀 이따가 뜻 배우고 와서 돌아와서 요것들 다 증명도 가능합니다. 증명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뜻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증명이 안 돼요. 외우세요. 아시겠죠? 자, 밑에 나온 문제 다 풀었나 혹시? 혹시 다 풀었어요? 급히 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 가볼까? 예를 들어, 자, 요거 혹시 소미야, 63번 한번 쭉 말로 할 수 있나? 자, 이제 왼쪽에 있잖아. 여기가 y 늘릴 때는요, 이 친구의 도함수 구하란 말을 얘 미분하실 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기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꼭 F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도 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읽을 때 소미야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Y 프라임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뒤에 뭐 나왔니?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딱딱딱딱 가리합니다. 여기에 이제 위에 있는 규칙들을 각각 쓰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자, 밑에 65번입니다. 혜리나. 자, 얘 미분하시면 뭐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위에 규칙을 이용해서 보시면 너무 쉬운데. 자, 그럼 잠깐만 여기 말고 앞장 가볼게요. 다음 장 하시기 전에. 그 앞장에 가보시면 왼쪽에 세 개도 마찬가지 문제고요. 오른쪽에 있는 49, 50번 한번 풀어볼까? 자, 이번 문제는 도함수도 구하시고요. 뒤에 읽어보시면 x는 2에서의 미분 계수란 걸 구해라. 혹은 미분 계수 같은 말 미분 값을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금 구한 자판기에다가 도함수 자판기에다가 대입하시면 미분 계수란 걸 준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뭐 너무 쉽게만 바로 갈까요? 자, 위에 한 번 더 소미야. 49번 위에 도함수 뭐죠? 네. 자, 얘 도함수 뭐예요? 49번. 자, f 프라임 x가 2죠.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자, 여기서 자, 뭐 구해라? 자, 미분 계수를 구하는 말은 여기다가 대입하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뒤에다가 기호로 쓰면 여기에 이제 미분 계수라는 기호입니다. 도함수 자판기예요. 얘 얼마라고 쓰면 돼? 상수함수니까 2라고 쓰면 되겠죠. 한 번 더. 자, 밑에 자 요거 혜리나 얘 도함수 자판기 얼마야? 여기에서 얘 미분 계수 2에서의 미분 계수가 얼마예요? 여기다가 대입하면 미분 계수란 걸 주고요. 다시 원래 식에다가 대입하면 함수값이라는 걸 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체크해 봤습니다. 다음 장. 쭉 넘어가서 45쪽인가요? 자, 여기 6쪽인가? 5쪽. 자, 여기 이제 위에 올라가시면 자, 제목을 또 하나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일명 곱슬 미분이라 불리는 한 가지 계산 테크닉을 또 오랜만에 복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다시 자, 위에 제목처럼 밑에 이제 문제들을 보시면요.
자, 제목도 보시는데 문제를 맞춰볼까요? 자, 예를 들어 자, 얘 지금 보면요. 자, 식의 생김새가 뭐냐면 y는 어떤 식과 식이 곱해진 이런 새로운 식입니다. 자, 얘를 미분하세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처음 풀 때 많이 실수하는 게 쌤 이거는 그냥 얘 미분하고 얘 미분하면 되겠네요. 가 아니라는 거야.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요게 이제 위에 써 있는데 그냥 여기다가 한 번 더 우리가 손으로 써봅시다. 자, 한번 써보면 또 느낌이 달라요. 자, 어떤 상황에서? 자, 이게 실제로 있는 표현인데 곱셈 미분법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뭔가 미분 관련 계산 테크닉입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f 곱하기 g, 어떤 10 곱하기 식인 상황에서 자, 문제에서 얘를 미분하세요. 그러면요. 자, 미분을 이렇게 합니다. 자, 복습입니다. 자, 일단은요, 둘 중에 아무거나 잡으시고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F를 먼저 할까요? 둘 중에 자, F를 먼저 미분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기억나? 자, 오른쪽 거는 어떻게 하더라? 기억나는 친구들? 오른쪽 거는 그대로 한번 곱해주는 거예요. 다시. 둘 중에서 왼쪽 거 미분하고 오른쪽 그대로 가시고요. 가운데는 더하기로 갑니다. 그리고 이번엔 반대로 할 겁니다. 반대로 왼쪽 거 그대로 쓰고 곱하기 오른쪽 거를 미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단순하지가 않죠. 자, 일단 지금 당장은 증명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를 외우신 다음에 예를 들어 이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릴까요? 66번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곱셈 미분이란 테크닉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답을 쓸 때는요, 보통 약간 이제 좀 최대한 간단히 정리해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페이지는 도함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보통 이럴 때는 정리까지 깔끔하게 합니다. 식을요. 자, 뭐 그러면 같이 가볼게요, 저도. 자, 얘 미분하세요 문제인데, 자, 선생님 둘 중에서 누구 먼저 해야 되나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먼저 하세요. 저는 자, 왼쪽에 있는 거 먼저 할게요. 자, 왼쪽 미분. 자, 이제 미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오른쪽 그대로 곱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플러스로 연결시키면 돼요. 이번엔 반대로, 자, 왼쪽 거 그대로 오른쪽 거 미분하시면 숫자 4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다? 이제 미분입니다. 그리고 자, 얘 정답 쓸 때는요, 얘 전개까지 해서 깔끔하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답안지 볼게요. 답안지 보니까 12x 제곱 더하기 14x 빼기 2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if 하나 더 말해줄까? 자, 요게 싫으면요, 혹시 여러분들 다른 방법도 하나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이렇게 하기 싫으면요, 사실 뭐 하면 되게? 저 주어진 식을 그냥, 맞아요. 그 주어진 식을 전개해서 미분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시, 얘 우리 전개할 줄 알잖아. 써드릴까요? 얘 전개하시면 4x 3제곱 그 다음에 7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얘를 전개한 거를 실제로 미분하셔도 뭐가 나온다? 이가 나옵니다. 자, 미분해 보시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은 한데 근데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요.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67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 죄송하지만 68번 먼저 풀게요.
68번 먼저 풀겠습니다. 똑같긴 한데 사실상 이번 페이지까지 배우고 나시면 미분하는 거는 끝이 납니다. 규칙 몇 가지랑 테크닉 한 가지 기억하시면 뭐 이제 수학 2 수준에서의 함수는 뭐 기껏해야 다양한 함수니까 뭐를 줘도 미분할 수 있다. 뭐를 줘도. 자, 68번입니다. 지금부터 20초 뒤에 제가 한번 더 시범 보여드리고 한번 정답 물어볼게요. 자, 20초가 아니죠. 실시간 1분 드렸어요. 자, 예약 가볼게요. 자, 우리 이런 상황에서 하는 게 이제 10 곱하기 10일 때 곱셈 이렇습니다. 자, y 프라임을 바로 갈게요. 자, 왼쪽 미분, 자, 오른쪽 그대로 더하기 자, 왼쪽 그대로 자, 오른쪽 미분 맞나요? 자, 이렇게 말로 해봐. 하나 쓰고 하나 그대로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자, 얘 한번 전개해 보시면 혹시 이거 여기나 정답 나오고 있을까? 혹시 이거 소미들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위에 있는 거 한 번 더 해볼게요. 67번입니다. 자, 67번. 자, 50초 뒤에 갑니다. 이미 푸셨나? 자, 67번 한번 소개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뭐 한번 해본 적 있어서 좀 빨리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여기는 뭐 처음 배우는 친구도 뭐 그냥 규칙만 이해하시면 미분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말했잖아. 옆에 친구가 쌤 미분 할 줄 안돼요. 할 줄 아는 거는 막말로 중학생도 가르치면 할 수 있어요. 이거 왜 못해?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어디에 써먹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얘 둘 다 정답은 나왔거든요. 제가 이거 풀이도 한 두 가지 보여줄게요. 첫 번째 풀이는요. 여기 이제 사실 맨 앞에 마이너스가 좀 불편해요. 얘 해결법. 얘를요, 둘 중에 아무 때나 하나 넣을 수 있죠.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안으로 넣어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즉, 넣어주신 다음에 어떻게 한다? 아까 배운 곱셈 미분법. 왼쪽 미분, 오른쪽 그대로 더하기, 왼쪽 그대로, 오른쪽 미분. 이렇게 해도 정답이 나옵니다. 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둘 다 맞았더라고요. 얘가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다른 풀이 말해줄까? 이렇게 말고. 다른 풀이 뭐냐면, 아까 저희가 이제 배운 것 중에 그 제가 아까 왼쪽에 규칙 설명할 때 있잖아. 다들 혹시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말은요, 다르게 보자면 여기에 지금 숫자가 하나 곱해진 걸로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중1 때 배웁니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예요. 그럼 규칙에서 숫자 곱해진 거는 건드려라 말라? 이거 건드리지 않고 자, 어떻게 하죠? 얘 미분 한번 해볼게요. 자, 숫자 곱해진 거는 그냥 마이너스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뭐 하자? 여기 안쪽에 있는 얘네 둘만 미분하는 거야. 여기 쓸게요. 자, 왼쪽 미분, 오른쪽 그대로 더하기 왼쪽 그대로 오른쪽 미분. 자, 이렇게 해도
똑같이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 식을 구조로 보신다면 요게 지금 숫자 곱해진 거잖아. 그럼 얘는 그냥 마지막에 곱하시면 돼요. 건드리지 말고 오른쪽에 저 10만 미분하자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약간 이런 식으로 역시나 구조, 제가 항상 말하는 구조로 보시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건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오른쪽 갈까요? 혹시 70번도 벌써 풀었나? 자, 70번 문제. 여기 이제 처음 보시면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약간 선생님 이거는 곱하기가 아니라 제곱? 이런 건데요. 근데 뭔가 좀 느낌 오세요? 자, 이 제곱이라는 게 왜 나오냐면 자, 이 제곱을 우리가 풀었으면 자, 이 제곱이란 걸 풀었으면 무슨 의미가? 얘를 두 번 곱한다는 의미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제곱이라는 것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책에 따라 사실 이거를 그냥 따로 외우는 경우도 있어요. 뭐 또 다른 계산 테크닉으로.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분다고 치면 그게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도 한번 고찰을 해보자면 이런 느낌의 상황이면요. 약간 이제 좀 재밌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야. 어떤 일이? 얘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왼쪽 미분. 자, 오른쪽 그대로 더하기 왼쪽 그대로 오른쪽 미분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제곱일 때는 지금 얘네 둘이가 어때요? 이게 똑같잖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인수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도 똑같이 나와. 그래서 뭐 나름의 공식화를 하는 건 뭐라 쓰면 된다? 이거를 하나만 쓰고 얘 지금 두 개잖아. 여기가 제곱이면 두 개가 생기는 거고 세 제곱 세 개 생기는 거야. 그 개수만큼 곱해주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요게 이제 뭐 위에 보시면 뭐 공식처럼 나와 있는데 공식이 아니라요. 그냥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답은요. 뭐 이것도 뭐 틀린 건 아닌데 지금 저희 답안지는 전부 다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안지랑 틀릴 때는 뭐 전개한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볼까? 자, 밑에 71번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미분. 그러니까 풀이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71번은요. 얘 지금 무슨 함수지? 얘가 1차인가요? 얘 2차 함수예요. 사실 이게 저라면요. 아까 왼쪽에서 말했지만 그냥 전개를 그냥 해서 미분하는 것도 엄청 빠릅니다. 얘는 뭐 거창한 것도 안 쓰고 전개해서 사실 바로 위의 문제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다 배웠잖아. 그래서 뭐 얘를 미분하는 것도 가능해요. 혹은 방금 배운 걸 이용하려면 여기 제곱의 뜻이 뭐냐면 플러스면 2x 플러스 1을 두 번 곱하는 거거든.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해 보시면요. 어떻게 하자고? 왼쪽 미분, 오른쪽 그대로 한 거를 두 배 하자는 거야. 이거 두 개 생기거든요. 이렇게 해봐도 정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풀이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런 경우도 체크해 보시고요. 자, 밑에 있는 문제 72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심지어 소미야 지금 얘도 지금 식끼리 곱해져 있잖아. 근데 몇 개? 이게 이제 3개 곱해진 것도 있어요. 사실 자, 이게 어쩌면 곱세 미분을 일반화 내용인데 뭐 아까처럼 필기 하나 더 드릴까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요. 이 곱세 미분법이라는 거를 뭐 오늘 배웠지만 사실 뭐 바로 그냥 좀 말씀드리자면 얘를 좀 더 일반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확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전부 다 2개짜리였는데 얘는 3개짜리거든요. 심지어 3개짜리든 4개짜리든 100개짜리든 1000개짜리든 일반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일단 저는 한번 3개짜리로 필기 도와드릴까요? 자, 이런 식의 이제 FGH라고 쓸게요.
이 3개짜리를 미분하세요. 이런 말이 나오면요. 아까랑 똑같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씩 딱 잡고, 예를 들어, 맨 왼쪽부터. 얘 미분하고, 자, 좀 귀찮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x 떼고 쓸게요. 얘를 미분하고 나머지 2개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다시. 그 다음 친구 미분하고 나머지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아, 다 쓰기 힘드네. 이렇게. 그리고 다시 그 다음 친구 미분하고 나머지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느낌 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상돼? 4개짜리는 1하고 몇 번 할까요? 4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쩌면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미분을 해야 돼요. 이 곱셈 미분이 원래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아무튼 자, 이번 문제는 자 3개짜리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3개짜리 나오면 뭐 이거를 3번 하면 되겠습니다. 뭐 3개 이상 다 가능하다라는 거지.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뒤에서 이제 한 4차 함수까지는 보통 배워요. 그래서 이제 5차부터 잘 안 배워서 한 3, 4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미분한다고? 자, 먼저, 자, 저는 왼쪽부터 쭉 갈게요. 자, 맨 왼쪽 거 미분, 나머지 그대로. 더하기. 자, 가운데 거 미분, 나머지 그대로. 더하기. 맨 오른쪽 거 미분, 나머지 그대로. 해서 총 3번 하시는 겁니다. 자, 물론 정답은요, 이거 전개까지 해서 한번 구해보시면 답안지 보고 쓸게요. 15x 되고 더하기 8x 빼기 1이다.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뭐 다른 방법 하나 소개드릴까요? 여기 혹시 이거 지금 3개짜리인데 2개로 만들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돼? 얘네들 그냥 이렇게 전개. 제가 지금 페이지 말하면서 계속 이 말하고 있는데 그 전개를 해주시면 뭐 2개짜리로 만들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전개하시면 그냥 곱셈 미분 문제가 아니게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걸 할 줄 알아야겠는 이유는 저희 다른 책 가시면 전개를 못하게 문제가 나와요. 그냥 뭔가 이제 이런 식이 아니라 또 F라던가 G로 나오는 문제가 나오면 얘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뭐 정리해봤고요. 자, 사실은 뭐 대충 하는 법은 다 소개드렸습니다. 다음 장에 가서 왼쪽에 있는 그래도 74번. 자, 참고로 미리 말할게. 오늘 숙제 문자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숙제가 되게 좀 띄엄띄엄 있을 거예요. 이번 페이지에 오른쪽 3문제는 숙제 아닙니다. 오늘은 왼쪽에 있는 3문제만 아마 숙제로 나갈 건데 74번입니다. 일명 비정계수 문제, 왔다 갔다 문제.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A, B, C 문자가 3개이기 때문에 식 3개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그럼 한번 출발해 볼 건데 보시는 것처럼 맨 앞에 있는 조건은 원래 함수를 보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얘네 둘은요. 여기에 이제 미분 계수라는 것들인데 얘네들은 도함수 자판기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니까 위에다가 소미야. 자, 이 친구 도함수 식은 뭐지 그러면? 그럼 당연히 아시겠지만 A, B, C 다 숫자예요. 숫자처럼 취급하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먼저 얘부터. 자, F형은 1. 자,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대입해보시면 C값 주는 거네요. C값 1입니다. 그 다음 자, 두 번째에 있는 요거 대입하시면요. 여기서 헬이나 뭐 나오지? B가 얼마나 될게요? B 자리에 뭐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거 대입하시면 C값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에다가 대입하셔야 됩니다. 요거니까 이제 A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ABC번은 나올 수 있고요. 자, 확인해봤고 저희 베이직생 가볼까요? 일단은 잠시 후에 잠깐 쉴 건데 일단은 베이직생 가서 뭐 관련 문제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숙제 문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지금 한 게 조금 뒤쪽이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에를 건너뛰고 한 건데 페이지 56쪽으로 한번 점프 해볼게요. 자, 56쪽에 가보시면 자, 왼쪽에 유형 28번에 저희 이제 쉬는 시간 다음 내용이고 유형 29번부터 유형 30번까지 여기 이제 3번부터 12번까지가 방금 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 해볼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네. 10번 문제. 자, 예를 들어 10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57쪽의 10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그냥 곱셈 공부 안 하고 전개할게요. 근데 그런 게 안 되는 문제를 만들어요.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뭐 이런 문제겠죠. 자, 10번 문제. 지금부터 1분 10초 되겠습니다. 아니, 오늘 1교시 여러분들이 뭐 처음 아니고 오랜만이지만 기억나잖아. 그래서 오늘은 2교시가 중요하니까 2교시에는 잘 듣고 집중해서 미분이 뭔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분에 대해.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자, 위에 보시면 미분이 가능한 두 함수다 라고 알려주는 이유는 사실 원래 이제 저런 말이 없으면요. 어떤 함수가 미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 너네가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다항함수는요. 자, 한 가지 상식인데 모든 다항함수는 항상 미분이 됩니다. 너네가 이제 배운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라든가 몇몇 함수들은 미분이 안 되는 곳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 말은요, 지금 F랑 G가 뭔지는 모르지만 미분 된다고 알려줘야 뭐 도함수 같은 거 쓸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밑에 봤더니 지금 GX라는 게 있는데 얘 오른쪽에 생긴 모양을 보시면 자, 어떤 모양인가? 요게 이제 방금 말한 그런 곱하기 모양꼴의 함수입니다. GX가. 그리고 밑에 보니까 아직은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두 개 쓸 거고요. 자, 마지막에 묻는 걸 보시면 자, 뭐를 구해봐라? G'2. 즉, 이 친구를 미분해서 이제 미분 계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미분 들어갈게요. 자, 이 경우에 자, 요거 혹시 소미야. 이 경우에 무슨 미분이야? G 미분할 때 이때 이제 무슨 미분을 한다고? 자, 여기에 이제 곱세 미분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곱세 미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전개도 안 돼. 왜냐면 F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전개하지 말고 자, 곱세 미분. 자, 왼쪽 거 미분, 오른쪽 거 그대로 더하기 왼쪽 거 그대로. 자, 오른쪽 미분은요, 그냥 프라임 보시면 됩니다. 미분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분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묻는 게 뭐다? 2에서의 미분값, 자, 미분 계수 구하세요. 그런 문제니까 x에다가 2 대입하시면 되겠죠. 2 쭉 대입하시면 어떻게 나온다? 이게 8, 16 빼기 3이니까 13인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시면 이 조건 보이시죠? 이 자리가 7이고 이 자리가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해서 아까 혜린이 말했더라고요. 정답이 38이 나오면 잘 구하신 겁니다.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거 이제 볼 수 있다. 뭐 체크해봤고 나머지는 보지 말고 그냥 미분하세요, 미분하세요, 미분하세요 문제입니다. 미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나머지는 숙제로 풀어보세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지금 시간 30분인데 좋다 10분 쉬겠습니다. 오늘